안녕하세요. 팔자를 벗어납니다. 오늘도 사주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학 공부라는 게 정말로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데 꼭 필요해요. 이게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학은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을 또 생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역학을 참조를 하면은, 사주를 참조를 하면은 답이 쉽게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분이 현재 보안업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뭐 세콤 이런 데인가 봐요. 생산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또는 연애운 이런 것들은 뭔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그죠? 근데 의외로 이 역학 공부를 조금만 하셔가지고 이 사주를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태어난 날이 본인이잖아요. 그죠? 태어난 날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 10글자 중에 하나로 무조건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죠? 여기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글자 중에 하나밖에 못 오니까. 그죠? 자, 이분은 기토로 태어났어요. 기로. 기는 여름의 기운이에요. 병정무기 사오미가 여름의 기운인데 기는 여름의 기운이에요. 여름의 기운 기로 태어나는 순간 봄의 기운 가벌 임묘진이 직장으로 세팅이 돼요. 이번에 태어나는 순간. 자, 그러면은 직장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묘만 보면 되잖아요. 갑만 보면 되잖아요. 갑과 묘가 힘이 있는가? 그래서 운의 수도 없는가? 그죠? 근데 묘가 좀 힘이 있어요. 그죠? 갑도 힘은 없지만 또 갑도 있어요. 그죠? 지지는 좀 힘이 있다 보고, 이거는 천간은 생각, 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력은 좀 없다. 예를 들면은 갑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예직, 그죠? 천간은 실력이 아니고 명예, 인기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갑은 뭔가 이렇게 명예직 형태의 직장이라면은 편간은 실질적인 실력 있는 직장이다. 돈이 된다 이 얘기죠. 돈이 되고 실력이 되고 뭐 좀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장의 기운이 사주에 있고, 운도 작년이 이민년, 작년이 이민년이죠. 인, 올해가 개면년, 인묘, 운도 봄이네. 그러면 사주에도 봄의 기운이 강하고 운도 봄이니까 직장 관련해서는 지금 고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027년까지 관운으로 관을 돕는다. 자, 이거는 2024년까지는 인묘진, 2025, 26, 27은 사오미. 봄과 여름은 봄은 직장의 기운이고 여름은 진급 뭐 공부 자격증 이런 인성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과 인성은 친한 기운으로서 같이 그냥 직장운으로 보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2027년까지 관운으로 직장을 돕는다. 기존 직장에서 진급 자리 안정을 하든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든지 하기에 좋은 운이다. 그죠? 사주가 전문인 엔지니어 사주로 그런 분야의 일이 좋다. 나랏밥 인연도 있다. 그죠? 전문인 엔지니어 사주로. 그죠? 자, 현재 보안업인데 제가 생산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해도 되겠는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지금 직장 관련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주의 술미형살, 이 술미형살은 형벌 깎고 절고 다듬는 환경 동작을 말한다. 형살의 뜻이 그래요. 보안업도 형벌 비서신이 사주에 맞고 제주공장 생산직도 깎고 절고 다듬는 기술 분야로 사주에 맞다. 같은 기운이니 인연이 길고 좋다. 보안업도 좋고 생산직 공장 뭐 이런 것도 좋다는 거예요. 사주의 배우자 이성의 기운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게 수기운이 그죠? 여름의 기운 토로 태어나는 순간 임계 해자축 겨울의 기운 수가 재물의 기운이고 배우자의 기운으로 세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사주의 배우자 이성의 기운이 드러나 있지 않다. 없죠? 임계 해자축이.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애운 같은 경우에요. 여인이 없다는 아니고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가 맞다. 아무튼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돼지띠 여인이 좋다. 왜냐하면은 해묘미가 삼합을 하거든요. 미 있고 묘 있으면 해를 끌어올려고 하는 운동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돼지띠 여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돼지띠 같으면은 위로 연상이죠. 4살 위가 돼지죠. 4살 아래가 양이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정말 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과에 대한 거죠.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뭐 자기가 생각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역학을 좀 공부했다면은 자기 사주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주에서 답을 주잖아요. 해라 하고, 그죠? 그리고 생산직, 기술직이 형살이 있으니까 사주에도 맞는 길이다 하고 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별 걱정 없이 그냥 이직 준비를 잘 하겠죠. 더 힘내서. 그죠? 자, 같은 띠 여성은 좀 어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돼지, 토끼, 양이 삼합이니까 같은 집안이고 얼굴만 다르지 같은 사람이다. 그죠? 셋 중에 본인이 약한 수기운을 돼지가 가지고 있어서 돼지띠 여인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뜻은 없다. 돼지, 토끼, 양이 같은 집안이고 같은 얼굴이니까. 그래서 토끼띠 여인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죠. 아무튼 이분이 수기운이 약하니까 진수환경, 물가강가 바닷가 섬에 사시면 한결 도움이 된다. 이게 또 수기운이 재물의 기운도 되고 하니까, 그죠? 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좀 해서 자기 사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은 아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쉽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기운이 약하니까 이분은 장사나 사업은 하면 안 되겠죠. 수기운이 재물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계해자축이. 그래서 재물의 기운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는 동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식을 해도 뭔가 감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사주를 좀 안다면, 역학 공부를 했다면은 사업, 장사, 주식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일단 주식 해가지고 돈도 많이 잃겠죠. 돈 거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떼이겠죠. 왜냐하면은 비경급제가 많잖아요. 그죠? 뭔가 돈이 드러났다 하면은 무조건 나눠 먹어야 되는 사주인 거죠. 좋게 보면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궁급쟁제, 그죠? 재물이 있으면 다투는 사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역학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자신과의 대화가 되고 뭔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해서 이 22개의 글자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속을 시켜가지고 지금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주를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쉽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하루 만에 사주 공부가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엑스퍼트 유로 상담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우리 이제 박정화 선생님, 우리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죠. 또 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선생님이고, 박정화 선생님이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책을 내셨고, 이런 관법을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저도 박정화 선생님 책으로 공부를 했고, 박정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뭐 강의 중에 또는 책의 내용 중에 이게 아닌 것 같죠? 진짜 맞습니다 라고 2번, 3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플하고 쉬우니까 사주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죠. 저도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하면서 이런 관법으로 상담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이게 뭐 사주 공부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아요. 정말 그리고 이해도 쉽고 공부도 잘 되잖아요. 자, 이게 하루 만에 끝낸 사주 공부, 이거 제 유튜브 채널이죠.
제가 기초공 하나 둘 셋 4강 4강 올려놨고요. 이게 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는 뭐 형살이라든지 충살이라든지 이건 없거든요. 아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라고 해놓은 거고, 여기에 오면은 이제 형살, 충살, 기인, 식재관, 인비, 천간지지, 지상관, 그 다음에 십이운승, 십이신살, 그 다음에 하병충, 파해공망, 기문창, 양인, 원진, 기문, 어쨌든 좀 사주 공부에 필요한 엑기스,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이게 강의 하나하나도 10분, 10분 내외? 이건 20분짜리네. 20분,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기본으로 삼으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사주 공부가 진짜 끝납니다. 하루 만에 끝나요. 네. 자, 상담. 이 클래스 이것도 상담이거든요. 클래스도 상품이 본인 사주 함께 풀어보기, 사주의 장단점 및 운은, 이 어쨌든 간에 사주 상담이에요. 그래서 7,600개, 2,600개, 260개 이렇게 합하면 거의 한 7,900, 8,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실질적으로 상담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현재 직장운이 나쁜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하고 사이가 나쁜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결론적으로 하루 만에 사주 공부를 끝낼 수 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접근하면 사주 공부 10년 해도 부족하고요. 저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쉽게 접근하면 하루 만에 사주 공부를 끝낼 수 있다. 정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벌sam하였습니다.